1년 전 내 남편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남편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악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를 잡아드릴게요. 남편은 부쩍 예민해졌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왼쪽 다리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자르려는데 자기도 남자 최선을 다했고 이만큼 덜 잘랐다 하더라고요. 올해까지 잘라야 되는데. 그날의 살을 내는 고통은 고스란히 흉터로 남아 갑자기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보통 다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다리보다 한 2배 정도로 다리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다리 통증과 심한 부종으로 한 종합병원을 찾았던 남편. 근데 당뇨 수치를 재니까 그때 500이 넘다고 엄청나게 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응급 상태라고 하면서 당뇨 수치를 일단 내리자고 다리는 괜찮냐? 그럼 지켜봅시다. 다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길래 저도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죠. 그런데 당뇨 치료를 받던 중 설상가상으로 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머리 검사를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뇌경색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 뇌경색이라고. 전원된 병원에서 가족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뇌경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가 큰일 났습니다. 다리가 썩었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놔뒀냐. 저보고 오히려 뭐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남편의 다리에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돼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상한 아버지였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남편. 그런 남편의 너무도 작아진 모습에 아내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머리 아파? 그래서 다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독한 환각통만이 남아 남편을 괴롭히는 상황.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생소합니다. 괴사성 근막염 어떤 질병인가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2011년도에 우리 그 아덴만에서 다치신 석혜균 선장님을 기억을 하시면 네. 이렇게 보이실 텐데,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서 네. 폐혈증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돼서 저희가 빨리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지, 팔다리나 이런 데 보면 혈관이 이렇게 가고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괴사성 근막염은 다른 데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피하 지방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염증이 더 들어가서 근막을 타고 근육 전체에 쫙 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괴사성 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는 절단을 해서 염증 부위를 괴사 부분을 없애주는 게 정확한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병이 좀 많이 생기나요? 대개 연쇄상 구균이나 황색 포도상 구균, 이 균들은 사실은 상재균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나 피부에 사실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원균이나 혹은 바닷가에서 조개류 같은 데 들어있는 비브리오균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피부에 찢어진 틈이나 상처난 틈으로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일반적인 염증과 틀리게 괴사성 근막염이라고 하는 병은 대개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이나 당뇨가 있어서 조절을 잘 안 되고 있던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사례자 역시 병원에 가서 이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 화면으로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자마자 찍었던. 병원에서는 남편의 상태를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봉화지겸으로 진단했고 그에 맞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산화수소수, 흰색 소독약 그거를 바르더라고요. 그거를 바르고 그냥 거기다 붕대를 감아 놓더라고. 그게 다였어요. 놀래가지고 다리 좀 봐달라. 괜찮냐? 이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소독했으니까 괜찮아요.
가족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 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은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당일에 그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폐혈증까지 오게 돼서 이제 생명이 위독한 정도까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한 해당 병원에서 5일간 항생제와 당뇨 치료만 진행했을 뿐 다리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괴사성 근막염과 같은 중증 감염으로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뇨 수치나 신장 기능에 대한 전신적인 치료가 우선이라 판단돼 내과에서 치료를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러면 다리 치료를 안 한 게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상급병원에서 전원된 직후에 네. 그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 어이구. 저희가 그냥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박사님, 어떻게 이런 경우에 항생제와 당뇨 치료만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네. 봉화지겸이라고 진단을 했다면 항생제 치료가 1차 치료고요.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바닥에 휘발유나 신나 같은 걸 뿌려놓고 위에서 불을 튀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생기면 특히 하지에 발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조절이 거의 안 됩니다. 2, 3일, 3, 4일 내에 그냥 괴사성 근막염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확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초기 처치가 잘못됐다, 항생제 치료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지금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당뇨가 심한 환자에서 봉화지겸이나 괴사성 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까지 의독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의료진으로서는 이게 봉화지겸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항생제만 줄 게 아니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갔는지 그 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치를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에서는 괴사성 근막염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치료 시점을 좀 늦지 않았나. 예, 뭐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여기 2%에서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경우가 몇 번 있었긴 하는데 네. 봉화지겸과 그 괴사성 근막염의 진단이 어떤 클리어커트한 한 기준으로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상황이나 항생제에 반응하는지를 쭉 보면서 그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뇌경색 증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왜 빨리 못했느냐, 그다음에 그 기간이 3, 4일 정도라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안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분이 상급병원을 갔을 때는 당일날 도대체 왜 괴사성 근막염을 왜 진단하지 못했냐 하면서 오히려 당일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전 병원에서는 괴사성 근막염이 한참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단하고 치료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네네. 그에 대한 어떤 뭐 배상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위쪽을 절단했거든요. 이런 경우 장애율을 40% 정도 보기 때문에 본인 소득의 40%를 이제 손해배상액을 책정해서 하게 되고요. 또 의자료를 배상하게 된다면 한 1억 원 정도 손해액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당뇨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 제한이 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